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요, 기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기술도 있고, 설계도 있고, 계획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은 전력망부터 인허가, 환경영향평가까지 모든 절차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막혀버리는 이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교통체증 사진이에요. 길이 아무리 많고 넓어도 차가 딱 한 지점에 몰리면 전체 흐름이 꽉 막혀버리잖아요. 산업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 있어도 전기가 제때 안 들어오고 허가가 제때 안 나면 전체 시스템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병목 현상을 만드는 구체적인 원인들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지연의 시스템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력망입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첨단 제조업,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고 말하는 이 모든 산업은요, 안정적인 전기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만약 전기가 부족하거나 연결이 늦어진다? 그럼 공장 가동은 늦어지고 투자는 미뤄지고 결국 산업 경쟁력 전체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망은 그냥 배경에 있는 인프라가 아니에요. 이 모든 미래 산업의 전제 조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 전력망 확충이 주민 반발이나 지역 갈등 같은 여러 이유 때문에 자주 멈춰섭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요, 인프라 사업 하나가 여러 갈등 지점에 동시에 걸리면 전체 일정이 그냥 멈춰버릴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 절차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단계들이 전부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서 딱 막히면 그 뒤에 모든 과정이 줄줄이 다 밀리는 거죠. 주민공람에서 시작된 문제가 재검토, 또 재검토로 이어지다 보면 시간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병목은 단순히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민원, 갈등, 그리고 잠시 후에 얘기할 보호종이나 문화재 발견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각 단계마다 새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 대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수리부엉이가 산다는 사실을 빠뜨린 게 부실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을 보여주는 건요, 절차상 단 하나의 작은 누락이 사업 전체를 법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구조적인 위험입니다. 방금 보신 수리부엉이 사례처럼 여기서 바로 보호종 문제가 등장합니다. 금개구리나 수달 같은 보호종의 발견은 사업 진행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변수가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은 보호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런 변수들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정리되는 게 아니라 한참 진행되다가 뒤늦게 발견되면 사업 전체를 다시 흔드는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거부권처럼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문화재도 똑같습니다. 공사가 한창인데 예상치 못한 문화재가 나왔다? 그럼 발굴 조사하고 보존 검토하느라 모든 게 멈추는 거죠. 결국 보호종과 문화재는 각각 별개의 이슈가 아니라 인프라 사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측 불가능한 관문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 복잡한 변수들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제 세계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국의 구조는 순차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각 단계를 순서대로 하나씩 통과해야만 해요. 갈등이 생기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그 지점에서 모든 게 지연되죠. 이게 바로 지연의 구조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우리와는 좀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바로 Fast 41이라는 제도인데요. 여러 기관에 걸쳐서 프로젝트가 하염없이 표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속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거죠. 이걸 위해서 아예 연방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중앙허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기관의 허가 절차를 동시에 조율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순차적이 아니라 여러 변수를 함께 다루는 조정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프랑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국가 에너지 전략과 환경 인허가를 아예 하나로 묶어버리는 통합형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세 나라를 비교해보면 중요한 차이가 보이죠.
한국은 순차형, 미국은 조정형, 프랑스는 통합형. 핵심은 환경을 보냐 안 보냐가 아니라 똑같은 갈등과 변수를 어떤 구조로 처리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멈춰 서 있는 동안 그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의 미래 산업입니다. AI 산업, 반도체, 첨단 제조업은요, 24시간 안정적인 전기를 먹고 삽니다. 예측 가능한 인허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곧 투자 조건인 셈이죠. 전력망이 늦어지면 데이터 센터도 늦고 공장도 늦고 결국 국가 경쟁력이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차세대의 에너지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SMR은 허가, 부지, 금융, 공급망,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까지 이 모든 게 동시에 필요한 복합 프로젝트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증의 문제가 나옵니다. 기술이라는 건요, 연구실이나 설계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만들어 보고 검증하는, 즉, 실증을 거쳐야 기술 성숙도가 올라가고 금융 리스크가 줄어서 투자가 확대되는 거거든요. 결국 실증의 속도가 경쟁력인데 지금처럼 인허가와 부지 문제가 꽉 막혀 있으면 실증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지도가 보여주는 현실은 명확합니다. 세계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미국, 프랑스, 중국 같은 경쟁국들은 이미 에너지와 첨단 산업을 국가 경쟁의 핵심으로 보고 전력으로 줄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구조적 지연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수리부엉이도, 금개구리도, 문화재도,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모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문제는 그 중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인프라와 미래 산업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구조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등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관리하고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 개혁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멈춰 있습니다.